자, 히든 트랙들을 들어볼까요? 같이. 주영님 노래부터 갈게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오, 이주영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님이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3세대 보컬의 특징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 모든 노래 부를 때 비음을 많이 넣고 이 비율도 위쪽 코의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비율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컬 트레이닝에서 요거 집 짓는데 비율을 많이 해요. 이 입이 1층, 2층, 3층을 쌓는데 1층보다 2층을 더 두껍게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대 보컬로 와서는 이렇게 발성도 잘하면서 특색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할 때, 단순하게 말하면 어쨌든 뇌라는 거는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음악을 좋고 나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나한테 좋은 신호를 주냐, 위협 신호를 주냐를 따지는 건데, 어쨌든 변화가 많으면 불규칙하면은 위협 신호라고 느껴서 안 좋다고 듣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보다 2층이 더 높으면 불안하니까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변화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주영님은 위에 비율이 높은데 변화가 많지가 않아요. 독특한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죠. 발성적으로는 단점인데, 이런 단점을 갖고도 단점을 최소화한 보컬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주영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비율을 가지면 대부분 노래를 잘 못했어요. 변화가 심해서. 근데 발성도 어느 정도, 호흡도 어느 정도, 공간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저렇게 부르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의 변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불러도 소리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상해 라고 많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좋다. 근데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주영님이 이렇게 좋은 음색과 비음의 장점을 가지고 노래를 잘하긴 하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워낙 그 보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는 있다는데, 역시 이주영님도 본인 노래를 할 때 더 유리한 스타일이다. 이런 경연에서 붙을 때보다. 버스킹 조회수가 3천만이면 웬만한 아이돌들 뛰어넘네요. 아이돌 뮤직비디오 뷰 1,000만 안 넘는 아이돌들도 많은데. 키미노 나마에와도 부르셨어요? 그쵸, 맞아. 그런 스타일 일본에 많죠. 일본의 아이의 위로 부르는 보컬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어울릴 거예요. 일본의 이런 모던 락밴드, 얼터너티브 락밴드에 이런 보컬들이 굉장히 많죠. 二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僕らタイムライン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ックスの 윤성님 노래 들을까요? 윤성님 물들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머리에 얹은 너의 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사랑해 너를 모두 버리고. 와, 이거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와, 이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노래 실력만 갖고 비비면 우리나라에서 서문탁님 정도 나오셔야,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노래 실력만 따지면 제일 잘한다, 역시. 이게 스타일이나 이 캐릭터 인기 문제지. 노래 실력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 나이에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약간 이분들이 막 예전 들국화 노래하고 하시는 것보다 20, 30대에서도 익숙한 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락발라드 같은 거. 윤성님 요런 스타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히든 트랙은 요 노래로 했으니까 본방에서는 진짜 멜스메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하시거나 그러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 노래하면 진짜 보디가드 OST 같은 거 하면은 작살 날 것 같긴 합니다. 신유미님이 그대 내게 다시 이런 노래를 하길 제가 계속 바랬거든요. 신유미님이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왜 망설이고 있나요. 와 이분도 노래 워낙 잘하시고 이거는 되게 다른 버전으로 부르긴 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루브하게만 불렀는데 이거는 되게 감정적이게 호흡도 더 많이 섰고 슬픈 감정으로 부르셨는데 노래를 잘하시고 호흡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디렉팅을 할 때 이 노래가 하도 오래전 노래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나 망설이고 있나요 이 부분 본인의 그 호흡을 이용해서 굉장히 소리를 편안하게 뇌에 스트레스 안 주게 엄청 어려운 스킬을 잘 내시는 건데 여기서 중간에 비브라토를 한 번은 빼야 돼요. 제 생각에. 한쪽에 걸쳐놓고 소리를 이런 식으로 다 가니까 근데 왜 망설이고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빼야 돼 한 번은. 제 생각에. 계속 울림 유지 이게 보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여기서 보컬 트레이너 같은 소리를 잘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리의 어려운 컨트롤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뭐 잘하시는 분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울림을 좀 넣었다 뺐다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곡은 좋고 이렇게 슬픈 창법으로 부르시는 것까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박형규님 좋을 텐데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들어볼게요.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와 이거 지렸다 이거는. 와 이거 박형규님 노래 중에 제일 잘했는데? 이건 것 같아요. 이게 파이널인데 이 노래를 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박형규님이 계속 비슷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계속 이렇게 발라드를 편곡을 해서 나는 가수다 형식으로 막 지르는 형식으로 불렀잖아요. 내일 파이널에서는 그런 노래를 또 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이런 노래 하기에는 너무 도박이죠. 그러니까 근데 박형규님이 항상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 이렇게 섬세한 노래도 잘해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파이널 무대에서는 하기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히든 트랙에서는 이렇게 하고 파이널 때는 좀 더 엄청 지르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쓸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박형규님이 진짜 아까 점점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가지의 표현법 차이로 디테일이 갈라진다. 어쩌다 이걸 어쩌다 한번 밀고 끝내는 거. 다들 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데 타 이거 떡 뭐야 이런 건데 이 좋을 텐데도 제가 들어보면은 네가 알았으면 여기에 보통 원래 박형규님 스타일이면 울림을 더 크게 내고 입으로 낼 거거든요. 네가 알았으면 이건데 이 노래는 철저하게 또 코에서 내요. 네가 알았으면 여기서 울림을 크게 해야지 욕심이 날 만한데도 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여기서는 아예 비브라토도 안 넣죠. 원래 스타일이 아닌데 이 노래에 맞춰서 본인 원래 그 부르는 방식을 다 내려놓고 있고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이 부분 성시경님이 버릇처럼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이 부분이 성시경님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부르려고 해요. 슬퍼 보여 이러려고 하는데 박형규님은 슬퍼 보여 성시경님은 그냥 근데 한 번 꺾죠. 박형규님은 본인 색깔을 여기서도 잡고, 이런 섬세한 것들이 제가 박형규님 리뷰를 항상 할 때 너무 흔한 스타일인데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흔한 스타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점점 아까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이 있는 가수다. 이 좋을 텐데가 진짜 누구나 막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하신다고 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저는 천일 동안보다 이 노래를 더 좋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파이널을 앞두고 나 이렇게 힘 뺄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남자 진심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 김소연님 갈게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울 준비 되셨죠? 김광석님 노래 참을 수 없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수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김광석님 노래를 불렀잖아요. 진짜로 엄청난 많은 분들이, 대가수들이. 지금 요 싱어게인2에 무명 가수분들이 나와서 김광석님 노래를 엄청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 와, 여기 나오신 분들 김광석님 노래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잘하네. 곡 해석을 진짜 잘한 게, 이게 쉽게 곡 해석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김소연님도 초반에 이미 한번 부수고 들어갔어. 찢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잊어야 한다는 이 부분, 아까 누가 아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아델하고 거의 비슷하게 부르시는데, 이 노래? 잊어야 한다는 잊어야 한다는 한에 뭔가 이렇게 추룩 감기 듯한 그 아델님 같은 울림이 나오잖아요. 그 감기는 게 제가 항상 말했던 그 부분에 약간 볼 양쪽에 살짝 힘을 줘서 그 힘에 의해서 진동이 파르르 떨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힘이 들어가면은 소리가 둔탁해지고, 아니면은 위치가 안 좋으면은 소리가 저렇게 가볍게 안 나는데 아주 살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디테일,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원래는 김광석님은 울림을 중시해서 당기거든요. 지나간 시간은,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당연히 다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김광석님이 워낙 잘 부르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이 박자를 엇박으로 깨져. 그냥 놓아버리면서 이 당기는 걸 안 해요. 이게 김선희 음은 이 음이죠. 지나간 원래 이건데 지나간 시간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깨고 있어요. 원곡의 느낌을. 근데 이렇게 깨면은 이상하고 못 부르면 망하는데 너무 잘해. 지나간 시간은 그러니까 원곡은 지와 시에서 당기는데 이분은 나와 간 뒤에서 당기죠. 원래는 지나간 이건데 지나간 시간 이렇게 하죠. 소연님은 요 한 박자 뒤에서 당기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끝에까지 다 그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도 어제보다 커진 원래
어제보다 커진 이건데 어제보다 커진 다 박자를 뒤로 밀죠. 근데 이렇게 잘해. 내 방 안에 이분은 소연님은 아직 어리시죠? 이렇게 편곡도 하고 곡 해석도 하고 배워야겠는데 소연님한테 곡 편곡과 곡 디렉팅 하는 거 좀 물어봐야겠는데 저도? 김기태님 노래 가겠습니다. 김기태님 2년. 와 2년 와 찰떡인데 완전 기대됩니다. 김기태님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뭐 그걸 잘하니까 색다른 거 하실 필요 없죠. 2년 들어볼게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이 생에 못한 인연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히든 트랙에 공개하기에 제가 그 창법 너무 소리를 세게 부르시면 워낙 소리가 세서 너무 세니까 그냥 힘을 더 많이 빼고 부르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딱 이거네요. 이 밸런스가 좋은데 여기에서 그날들처럼 한번 비브라토 없이 쭉 끌어주는 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김기태님은. 근데 그런 노래를 아마 내일 하실 것 같고 오늘은 그거 없이 진짜 담백하게 깔끔하게 소리로만 부르면은 이렇게 된다. 아까 박형규님하고 좀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근데 실수하기도 힘든 창법이다. 임재범님도 사실 그렇잖아요. 임재범님이 허스키 보이스의 장점은 소리가 약간 틀리고 발성이 약간 깨져도 긁혀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실수인지 몰라요. 일반 분들이. 김기태님은 무슨 곡을 해요? 근데 저는 신해철님 노래가 지금 이 싱어게인을 보시는 시청자 층에도 어느 정도 울림을 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뭐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로 초대도 있었어요? 나에게로 초대도 좋을 것 같은데